내일 첫 경기 클리블랜드 대 미네소타인데 오늘 미네소타가 아주 대승을 거뒀죠. 근데 클리블랜드는 내일 선발 이제 테너 바이비, 미네소타는 소니 그레이가 나와요. 테너 바이비는 일단은 최근 13경기 동안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좀 적어드릴 텐데 테너 바이비가 13경기 동안 2.48 아주 안 털리고 잘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냥 아예 뭐 5이닝 3실점? 이 정도가 못한 거고 막 4실점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그야말로 졸라 잘하고 있는데 다만 이 친구도 요즘 들어서는 좀 이제 평균적인 실점이 좀 많이 늘었어요. 요즘 들어서 7이닝 2실점, 5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그러니까 뭐 아주 깔끔하게 막는 그런 거는 조금 줄었다. 그냥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 또 홈등판인데 얘가 테너바이비가 홈에서는 상당히 좋아요. 올 시즌에 홈에서 2.02, 원정은 3.92로 홈 원정 차이도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홈에서는 피안타라든지 피홈런 이런 게 많이 줄어들고 올 시즌 홈에서는 피홈런이 2개밖에 없고요. 원정은 11개. 그리고 그 5할 승률 이상의 팀한테도 2.23으로 강했다. 강한 팀한테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선발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전부 지표상으로 보면은 테너바이비는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되게 잘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 요즘 들어서 약간 그냥 실점이 좀 늘었다. 이닝 소화도 조금 줄어들고 그래서 내일 미네소타 빠따가 테너바이비를 좀 괴롭힌다면은 그렇게 막 5이닝 이상 먹기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 말고는 별 리스크는 없는 것 같고 반대로 소니 그레이도 말씀을 드리면요. 소니 그레이는 사실 시즌 초반에 비하면 페이스가 좀 아쉽지만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방어율이 2.92에 달하고 있고 그 최근 10경기는 3.40으로 그냥 최근 페이스 자체는 사실 조금 안 좋았어. 근데 얘도 소니 그레이도 털린다고 해봤자 한 6.2이닝 4실점, 5.2이닝 5실점 이런 거 정도는 털린 건데 그 밖에는 뭐 6이닝 3실점, 6이닝 무실점 뭐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2경기 7이닝 1실점, 7이닝 무실점. 더구나 가장 최근 경기가 또 클리블랜드와의 또 맞대결이었어요. 클리블랜드 맞대결. 그때도 딱 그 테너바이비랑 붙었는데 이때도 상당히 단단한 모습 보여줬었고 근데 이때는요 소니 그레이가 낮 경기의 패왕이에요. 낮 경기 때는 피홈런도 하나도 안 맞고 밤 경기에는 6개 맞고 있는데 내일은 밤 경기죠. 근데 전날은 7이닝 무실점한 날은 낮 경기였거든요. 무튼 그런 좋은 컨디션 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적어드리면요. 소니 그레이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잠시만요. 이거 조금만 넓혀드릴게요. 여기 위에다 적어드렸는데 소니 그레이가요 8월달에만 2.48 아주 훌륭한 활약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낮 경기를 좀 더 잘한다고 했는데 밤 경기는 3.45 낮 경기를 너무 잘한다 뿐이지 밤 경기도 그렇게 꿀리진 않아요. 그리고 낮에는 홈런이 빵기였다. 올 시즌 전체 피홈런 적은 걸로 1등이 소니 그레이거든요. 그리고 소니 그레이는 제가 뭐 런밸류라고 해가지고 제가 종종 알려드리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제 그 이런 통계 사이트에서 야구 통계 사이트에서 각 투수들의 개별 구종들 뭐 슬라이더, 패스트볼, 뭐 커브, 체인지업 이런 것들의 점수를 매기거든요. 근데 올 시즌 메이저리그 전체 런밸류 1등 말 그대로 소니 그레이가 가진 포심, 스위퍼, 커브, 싱커, 커터 올 시즌에 구사하는 이렇게 6가지 구종이 있어요. 체인지업까지 이렇게 6가지 구종 이렇게 여기 있는데 6가지 구종을 모두 더하면은 총 17, 20, 30점이 나오거든요. 이게 소니 그레이가 메이저리그 전체 1위라는 그런 소리예요. 말 그대로 소니 그레이는 체인지업만 조금 아쉽고 전부 다 플러스 피치 구종이다. 말 그대로 다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구종이다. 그래서인지 소니 그레이가 뭐 올 시즌 방어율도 뭐 엄청 높고 엄청 좋고 좋은 활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부 지표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는 선발이다. 제가 뭐 옛날에도 소니 그레이가 한창 그 초반 커리어 초반에 오클랜드에서 던질 때부터 좋아했는데 뭐 지금도 상당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 팀의 먼저 기본 빠타 스트릭 같은 거 불러드릴게요. 이거 자꾸 이거 조그맣게 나오는 것 같지? 더 키울 수 없나? 잠시만요. 그냥 똑같네. 먼저 클리블랜드 어제도 뭐 사실 파블로 로페즈를 클리블랜드 친구들이 공략을 잘했다고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렇게 공략을 많이 못했죠. 반면에 미네소타는 공략이 어렵다던 지올리토가 현재 미네소타 로스터 애들한테
2할 1위로 되게 강했어요. 근데 어제 개쳐 맞았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그냥 최근 흐름을 보는 게 맞긴 맞아. 우선시로 두는 게 맞긴 맞아. 무튼 이렇게 빠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양팀 다.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후반기 전체 OPS 5등, 클리블랜드 28등이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 뭐 공격력 차이도 있는 것 같고, 뭐 테너바이비랑 소니그레이는 뭐 냉정하게 말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칩시다. 근데 빠따 차이가 일단 크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바이비는 요즘에 이닝 소화도 좀 적은 편이고, 직접 맞대결에서도 바이비는 5이닝 2실점, 소니그레이는 7이닝 무실점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은 아무래도 미네소타 쪽의 승리를 좀 점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굳이 그리고 어노바를 굳이 보라면은 기준점이 7.5인데, 굳이 보라면은 저는 그냥 언더 가고 싶긴 해요. 근데 또 지표상으로는 7.5 기준, 클블은 오바 6번, 미네소타는 오바 7번이라서 사실 어노버는 안 가는 게 맞아요. 얘네가 올 시즌에 11번의 맞대결을 했거든요. 11번 맞대결 중에 근데 11번이 오바는 1번, 2번, 3번. 오바는 3번밖에 없었어요. 언더가 8번이었거든. 7.5를 기준으로 잡아도. 그래서 언더가 그렇게 막 아주 나쁘진 않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 저는 미네소타 승에 언더 쪽으로, 아무래도 근데 미네소타 승을 확률은 조금 더 높게 봅니다. 다음으로 피츠버그 대 미러키도 가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피츠버그는 내일 이제 잭슨, 다저스에서 영입해온 잭슨이 예상이 되고, 우드러프가 번스의 복수를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우드러프는 뭐 미러키의 2선발이라고 봐야죠. 일단은 잭슨 같은 경우는 피츠버그 이적 후 성적이 괜찮습니다. 보시다시피 2.92로 나쁘지 않고요. 우드러프는 올 시즌 이제 좀 데뷔가 늦었잖아요. 올 시즌 이제 올 시즌 초반에 한 4월달, 5월달에 조금 던지다가 8월달인가 7월달 말에 복귀를 했어요. 그때 성적을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우드러프가 3.45. 그렇게 아주 잘하진 않는다. 실점은 줄 만큼 준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미네소타, 미러키 사이드로 보려고 했는데, 의외로 잭슨도 나쁘지가 않은 상태고, 우드러프도 후반기 그렇게 썩 잘하는 게 아니고, 양팀의 빠따를 봐도 예측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경기는 패스일 것 같아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자면은. 그리고 미러키도 하필이면 내일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에 597. 이렇게 컨디션 OPS가 안 좋게 나타나거든요. 이게 어제도 그랬던 것 같은데? 어제가 미러키가 어제는 567이었거든요. 이제 우한 상대로 원정 밤에 어제는 567이었고 오늘은 597이다. 이렇게 안 좋다 보니, 빠따 상태가 안 좋다 보니, 어제도 보니까 미러키가 이 컨디션 OPS에 2점밖에 못 냈단 말이죠. 내일도 그렇게 점수를 많이 낼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패스. 애지간하면 미러키 쪽을 보고 싶은데, 지금 미러키가 한창 연승을 막 하고 그럴 때 포스도 아니고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신 건강에 이로울 것 같아. 피츠버그, 그리고 피츠버그 믿고 가면 뭐합니까? 피츠버그는 신인 위주로 하고 빠따가 언제 터지고 언제 사그라들지 모른다니까. 자, 아무튼 저의 생각은 이 경기는 패스입니다. 양팀 다. 그리고 8.5 기준으로도 언더오버가 5번으로 애매해요. 다음 경기 템파베이 가볼게요. 템파베이 대 보스턴. 템파는 내일 애플린, 그리고 보스턴은 커터 크로포드가 나오는데, 뭐 일단은 템파베이 선발 애플린에 대해서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그거를 또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보여드릴수록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정한 형님. 애플린에 대해서 제가 맨날 말하는 거, 애플린이 올 시즌에 커리어 하이다. 왜 커리어 하이냐? 땅볼 비율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이 얘기인데, 보시다시피 여기 맨 왼쪽에 그라운드볼 퍼센트, 올 시즌만 유독 51.5%로 다른 시즌들에 비하면은 다 높습니다. 다른 시즌들은 다 40% 초중반대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만 유독 51.5%로 높은 땅볼 유도를 보이고 있고, 왜 그러냐? 올 시즌 들어서 이렇게 잠깐 치워드리고, 올 시즌 들어서 구사하는 구종이 이렇게 두 개가 많이 확 오른 거 보이시죠? 이렇게 빨간색이 패스트볼이에요. 포심 패스트볼. 포심이 많이 줄었고 싱커는 원래 높았는데 커터나 커브, 싱커, 이렇게 주력 구종이 세 가지거든요. 전부 다 땅으로 떨어지는 구종들을 구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래가지고 땅볼 유도율이 높아진 거고, 그에 따라서 방어율도 많이 낮아졌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변모가
그 애플린이 올 시즌 최고의 선발로 나섰는데 많은 역할을 한 것 같고, 이제는 애플린의 최근 등판을 말씀드리면요, 얘가 7월달엔 좀 흔들렸어요. 애플린이 7월달과 8월달을 비교해 드릴게요. 한폴락, 저도 어제 그 시애틀 때문에 다 한폴락 했거든요. 두 개는 들어왔는데 시애틀 오바 때문에 하나 터지고 시애틀 마인 때문에 하나 터지고. 애플린이 7월달엔 4.85로 살짝 흔들렸는데 8월달 들어서 다시 2.62로 큰 회복을 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애플린은 볼넷이 굉장히 적죠. 지금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볼넷이 가장 좋은 선수는 조지 컵인데, 조지 컵이 다음으로 9이닝당 볼넷이 1.2개로 두 번째로 적다. 그리고 WHIP도 낮은 볼넷 덕분에 1.02 상당히 좋고요. 1.0으로 상당히 좋고, 이것도 전체 4등 수준. 그리고 피홈런도 9이닝당 1개밖에 안 맞아서 전체 26등.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밤 경기인데 밤에도 2.70으로 잘 던지는 편. 여러 가지로 애플린이 흠 잡을 때가 별로 없어요. 최근에도 그렇고. 저는 내일 개인적으로 애플린은 꽤나 좋은 피칭을 할 것으로 본다. 일단 그런 예상들 한번 해보고, 반대로 커터 크로포드입니다. 보스턴은. 근데 커터 크로포드가 이제 후반기 성장 한번 말씀드리면요, 후반기에 지금 42.1이닝 동안 4.04로 그렇게 막 아주 좋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전체적으로 커터 크로포드는 비슷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가장 최근 이제 휴스턴과의 홈 경기에서 2.2이닝 6실점으로 무너졌다는 점. 근데 커터 크로포드가 후반기 들어서 홈이랑 원정 차이가 꽤 있어요. 근데 내일은 원정 등판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도 홈에서는 올 시즌 6.51, 원정은 2.06이거든요. 원정에서는 조금 더 호투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이 템파베이 홈구장 트로피카나 필드는 투수 친화 구장이에요. 여기도 뭐 제가 종종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데, 바닷가에 위치한 구장들은 뭐 마이애미나 뭐 샌프란시스코, 템파베이 뭐 이런 팀들은요, 해풍의 영향으로 이 홈런이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파크 팩터로 봐도 보통 그런 팀들이 이제 그 파크 팩터 상으로 아래쪽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내일도 아마 커터 크로포드가 원정에서 꽤나 호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그래서 뭐 좀 어렵지만은, 좀 어려운데, 원래는 이 경기는 오바를 보는 게 맞긴 맞거든요. 저는 은근히 이걸 좀 언더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요. 일단 저는 승패는 템파승 쪽으로 보고 있는데, 템파가 1.46밖에 지금 각도가 안 나오거든요. 1.46으로 템파승을 먹기에는 나는 조금 별로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도전적으로 가자면 저는 언더를 가고 싶어요. 원래는 오바를 좀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저거를 말씀드릴게요. 양팀의 기본 빠타 스탯. 먼저 템파는 뭐 후반기 타율이나 OPS나 슬슬 올라오는 모양새고, 보스턴 같은 경우는 상위권이긴 한데, 그 좀 최근에 5연패도 한번 했었고, 지금은 이제 3연승으로 잘하고 있는데, 그 전에 5연패 기간 동안 빠따도 많이 좀 저점이었고, 최근 10경기 타율 2할 5푼 1리, 템파는 최근 10경기 2할 4푼 3리. 양팀 다 그렇게 빠따 상황이 좋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내일 근데 기준점이 8.5점이거든요. 이게 근데 만약에 9.5였으면 제가 언더를 좀 더 안정적으로 눌렀을 텐데, 8.5 기준으로는 템파가 최근 10경기에 언더가 6번, 근데 보스턴은요 8.5 기준으로 최근에 10경기 중에 오바가 9번이에요. 언더가 한 번밖에 없어서. 그래서 언더를 가기가 뭔가 무섭다니까. 제가 봤을 때 애플린은 일단은 좀 잘할 걸로 예상이 되고, 커터 크로포드도 홈이 아니라 원정. 왜냐면 이 페네이 파크가 이 우투수들이 견디기가 힘든 구장이에요. 그래가지고 페네이 파크가, 그리고 아마 지금 쿠어스 필드 다음 가는, 지금 올 시즌에 그 점수가 이제 좀 가장 좀 타자 친화적인 구장 탑3가 쿠어스 필드, 보스턴 페네이 파크,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 이렇게 세 군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보스턴 홈구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어. 그래서 커터 크로포드도 홈보다는 원정에서 방어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그런 선수라서 내일은 좀 실점을 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역배 보듯이 언더를 한번 찔러보고 싶어요. 근데 언더가 또 1.68이라서 맛이 없거든. 그냥 뭐 패스하셔도 되고, 저는 근데 굳이 간다면 언더 갈 것 같고, 근데 1.68은 좀 가기가 싫네. 일단 고민 중입니다. 템파승 갈지 언더 갈지 아니면 가지 말지. 다른 것들 혹시, 왜냐면 뒷경기들에 별로 좋은 게 없어요. 내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밑에 있는 8경기는 아직 배당이 안 나서 저희가 배팅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위에 있는 7경기 정도로 배팅을 해야 되는데 좋은 게 없어. 그래서 보스턴 대 템파 이런 것도 가야 된단 말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단은 가야지. 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배팅을.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거는 대기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신시내티 대 시애틀. 어제 저한테 두 박스 한 폴락을 선사한 시애틀이 왔습니다. 어제 시애틀 마인이랑 시애틀 경기 오바 갔다가 제대로 털렸어요. 한 폴락씩. 그래서 약간 시애틀 경기를 뭔가 하기가 싫은데 일단은 또 브라이스 밀러가 나오고, 그리고 신시내티 선발도 필립스. 제가 어제도 뭐 봐드렸는데 신시내티가 지금 구단에 코로나가 창궐 해가지고 선수들이 엄청 불펜도 그렇고 선발 친구들도 그렇고 되게 많이 못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저도 그거를 믿고선 오발에 갔는데 그리고 신시내티 반대 시애틀 마인에 갔는데 개 털렸었죠. 무튼 제가 뭐 가지고 온 걸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제 얘가 무슨 필립스더라? 잠시만요. 신시내티 선발 이름이 어디가? 이거 투데이로 봐야지. 신시내티 선발이 코너 필립스라는 친구인데 저도 잘 모르는 애예요. 메이저리그 등판이 아예 없는 친구고 마이너리그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신시내티 선발 코너 필립스. 위에 적어드렸는데 뭐야 이거. 저도 좀 거르고 싶네요. 시애틀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자, 코너 필립스라는 친구는 일단 올 시즌 마이너리그 40.1이닝 동안 4.59. 근데 7월달에는 1.71이었는데 오히려 8월달 들어서는 7.84로 안 좋아졌단 말이야. 근데 얘를 갑자기 콜업을 시킨다네. 7월달에 올릴 거였으면 7월달에 올렸어야지 얘를. 근데 지금 8월달에 7.64였는데 지금 올린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이렇게 메리엇에 대해서 존나 못하는 애입니다 이러다가 털렸거든요. 아마 근데 이 필립스도 많이는 안 던질 거예요. 내일도 그 신시내티는 불펜 가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일단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애틀 선발은 브라이스 밀러. 근데 브라이스 밀러가 일단 후반기에 3.88이거든요. 근데 보이는 것만큼 막 아주 그렇게 잘하진 않아. 브라이스 밀러가. 브라이스 밀러의 그 최근 등판 일지를 한번 봤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브라이스 밀러가 최근에 2경기 6이닝 3실점, 4이닝 3실점, 6이닝 3실점 뭐 이런 식으로 별로였고, 그전에는 6.1이닝 무실점, 5.2이닝 2실점, 5이닝 1실점 이렇게 3경기를 했는데 또 그 밑에 보면은 5.2이닝 6실점, 5.2이닝 6실점 막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기복이 되게 심해, 브라이스 밀러가 지금.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내일 브라이스 밀러가 실점을 해준다고 보는 상황이고, 근데 브라이스 밀러도 약팀한테는 괜찮았어요. 5할 승률 밑에 팀한테는 3.02. 그리고 5할 승률 밑에 팀한테는 총 올 시즌 14개 홈런 중에 3개밖에 홈런을 허용 안 했다. 기본적으로 얘도 볼넷을 9이닝당 1.8개밖에 안 주고 WHIP도 1.05. 이닝당 주자출루를 1.05명밖에 안 시켜가지고 나름대로 잘 막는 애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런 지표들을 오버해가지고 못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 시애틀 선발 브라이스 밀러도 그렇게 믿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게 좀 고민이 된단 말이야. 어제 브라이언 우나 오늘 나오는 브라이스 밀러나 그렇게 막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 안 해요. 내일 기준점이 이 경기가 10.5점이거든요. 저는 일단은 엄청 높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여기랑 더불어서 그 신시내티의 불펜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시내티의 불펜. 왜냐면 신시내티가 지금 불펜이 이래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조금만 줄일까? 이렇게 하면 잘 보이는데 오른쪽에 있는 여기가 신시내티거든요. 신시내티가 지금 그 심스, 기보 이런 친구들은 지금 연투에 걸려 있고요. 그 위에 있는 어제 뭐 메리어, 샘, 볼, 파머, 안토네? 뭐 얘네들 중에서는 파머나 안토네 이런 애들은 아마 내일 못 나올 거예요. 지금 투구수가 28개, 26개 이래가지고 아마 또 등판을 안 시키지 않을까. 안토네라는 친구는 얼마 던지지도 않았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신시내티 선수단에 구멍이 되게 많아요. 뭐 영입해온 해리슨 베이더라든지 램프로, 어제는 이런 애들을 그 빠따에 올릴지 몰랐는데 어제 라인업을 보니까 신시내티 어제 라인업을 보면은
이제 평소에 기용하지 않던 뭐 신인 선수라든지 오히려 좀 그러니까 1.5군을 이제 1.5군을 로스터에 쓴 거나 다름없었는데 근데도 이겼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분석이 되게 까다로워요. 신시내티는. 일단은 저는 어제보다도 내일이 이 불펜 가용은 더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좀 점수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시애틀에 가자니 시애틀도 또 배당이 막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아요. 시애틀 강생 배당 1.47 마인이 1.79인데 어제 이러다가 마인 타였다가 좆됐다니까. 그냥 이것도 에지가 나면 저는 패스를 하고 싶긴 합니다. 에지가 나면 패스. 근데 양 팀의 뭐 기본 스탯 말씀드리면은 신시내티 빠따 뭐 OPS 28, OPS는 27등, 타율 28등 졸라 못하고 시애틀 타율은 4등, OPS 6등인데 요즘의 시애틀은 그렇게 잘 치고 있지 못하죠. 최근 한 5경기 최근 5경기의 시애틀 타율이 2할 3푼 1리밖에 안 돼요. 6안타 7안타 10안타 6안타 9안타 부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나마 신시내티는 아주 안 좋았다가 최근 들어서 오히려 나아진 모양새. 왜냐면 그전에는 진짜 2할 개 극초반 때였는데 최근 5경기는 2할 6푼 1리 치고 있거든요. 오히려 빠따 컨디션은 지금 신시내티가 오히려 더 나은 수준이에요. 하지만 이 신시내티도 지금 팀의 누수가 되게 많다. 그리고 내일 기준점이 10.5점인데 양팀 다 10.5 기준으로 그 최근 10경기 신시는 언더 8번 시애틀은 언더가 7번. 사실 이거는 그럼 언더를 가야 되나 싶긴 한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불펜에 좀 리스크가 큰 신시내티다 보니까 내일 경기는 에지가 나면은 좀 빡센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시애틀 봤다가 지금 그렇게 안 좋아? 그럼 신시내티 불펜이 누굴 쓰든 좀 막아주지 않을까? 막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신시내티도 잘 치는 팀이 아니고 OPS가 27등, 타율이 28등인데. 그래서 시애틀 봤다가 지금 힘을 못 쓸 것 같다 이런 분들은요 10.5 기준이면 언더를 갖춰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굳이 이 경기를 하나가 된다면 언더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아무튼 이게 제 생각이고 굳이 하나를 간다 싶으면 언더일 것 같다. 하지만 저는 굳이 배팅을 안 하고 싶다. 이게 제 생각이고 다음 경기 이제 마이애미 대 LA 다저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일 이제 커쇼랑 러자도 두 이제 좌완 투수들끼리 붙는데 사실 메이저리그 좌완 투수의 어제와 내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미래와 현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에요. 커쇼는 지금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좌완 투수고 러자도는 이제 미래의 대표 좌완 투수 주자 중에 한 명인데 러자도의 최근 흐름을 좀 볼게요. 쭉 적어드릴게요. 일단은 헤수스 러자도는요 최근 2경기는 0.00 6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으로 되게 잘했습니다. 최근 2경기는. 근데 그 전에 4경기 동안은 9.00으로 졸라 안 좋았어요. 그 전에 4경기 동안 피홈런도 8방이나 맞았었고. 근데 그 전에 7경기 동안은 1.48로 또 되게 좋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러자도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뭐 예전부터 7경기 동안 졸라 잘했어. 7경기 동안 1.48이었는데 갑자기 4경기 동안 9.00으로 쳐맞은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2경기 동안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일단은 저는 저 한창 잘하던 시절에 러자도를 맛을 봤기 때문에 러자도가 그래도 흐름을 타면은 꽤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내 홈등판인데 올 시즌 홈에서 3.15, 원정 4.34로 홈에서 잘했었고 그리고 5할 승률 이상의 팀한테는 4.38, 5할 승률 미만의 팀한테는 2.91로 다저스같이 5할 승률 이상인 애들한테는 좀 약했습니다. 반면에 커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딨어 8월달에 복귀하고 나서 이제 17이닝밖에 안 던졌어요. 근데 복귀하고 나서 17이닝이 적어드릴게요. 커쇼 17이닝 이렇게 됩니다. 2.12 상당히 잘했어요. 뭐 5이닝 1실점, 5이닝 2실점, 2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근데 좀 이렇게 좀 이닝이 짧죠. 커쇼답지 않게 이닝이 좀 짧다. 그리고 내일 뭐 원정 등판인데 올 시즌은 홈에서는 1.73, 원정은 3.13으로요. 원정에서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원정으로 가면은 그 피안타라든지 볼넷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요. 그리고 내일 뭐 밤 경기인데 커쇼는 밤에 잘해요. 낮보다는 밤에 2.20으로 잘했다. 그리고 올 시즌 전체로 봐도
피안타율이 2할 9리로 전체 9등으로 좋고 WHIP도 1.02 전체 5번째로 좋고요. 볼넷도 9이닝당 2.3개 어우 말을 이렇게 한다. 9이닝당 볼넷 2.3개로 되게 적게 주고 있습니다. 말이 안 나오냐. 자, 어쨌든 그래서 저는 양팀 투수들 다 꽤나 퀄리티가 있는 선수들이라 생각을 하고요. 마이애미 빠따는 다들 안 좋은 거 많이 아실 거고, 근데 마이애미가 원래는 이게 홈런이 졸라 없었는데 최근에 한 4경기 들어서는 2개, 1개, 4개, 1개 이러면은 총 8개, 최근 4경기 동안 8개의 빠따를 홈런을 치면서 4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물론 뭐 워싱턴 상대로 4연승이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이 마이애미 빠따는 나쁘지가 않다. 반면에 다저스는 일단 뭐 후반기에 빠따는 되게 훌륭하죠. 2할 7분 9리로 전체 2등에다가 하고 있는데 최근 4경기 같은 4경기 동안 애틀랜타와의 4연전 시리즈를 해가지고 9안타, 6안타, 6안타, 11안타 그리고 2기간 동안 홈런은 5개밖에 없었고 그리고 더구나 그 홈런 5개도 한 경기에 몰아서 4개를 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빠따 컨디션은 오히려 지금 저쪽 어디야 마이애미가 낫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 정도거든요. 저는 근데 이 경기 기준점이 7.5예요. 7.5 기준으로는 마이애미는 언더 5번, 오버 5번 반반인데 다저스가 언더가 3번, 오버가 7번입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인데 난 근데 이거 왠지 언더도 가고 싶어. 더구나 내일 또 다저스는 이렇게 좌완 상대 올 시즌 후반기에 좌완 상대 원정 밤에는 7-2-0으로 안 좋았다 이런 것도 있어서 저는 조금 언더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저스 승배당이 1.49면 다저스 승도 좋아요. 다저스 승도 1.49나 주면 안 갈 이유는 없지. 거의 1.5를 주는 건데. 네, 전 다저스 승의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거 택하면 다저스 승을 주는 게 맞지. 다음 경기 양키 대 디트로이트. 내일 양키스는 이제 게릿 콜 등판이고 디트로이트는 알렉스 파이더예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얼마 전에 이렇게 딱 라인업이 붙었던 것 같은데 양키스 대 최근 직전 경기인가? 그때 아니네. 8월 31일에 그러니까 최근 이제 게리 콜이 직전 가장 최근 등판에서 디트로이트를 상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선발이 그때 조이 웬츠랑 붙은 거구나. 어쨌든 그때 존나 잘했어요. 게리 콜이 후반기 성적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후반기에 이렇게 3.15로 존나 잘했는데 후반기에 이제 홈이랑 원정 차이가 많이 나요. 후반기 들어서 홈에서는 5.26이었어요. 그러니까 홈에서는 좀 안 좋았다. 가장 최근에 홈 등판들 보면은 보스턴한테 4이닝 6실점, 템파베이한테 7이닝 2실점, 그리고 뭐 켄자한테 6.1이닝 2실점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보스턴한테 저렇게 좀 당한 게 안 좋았네. 나머지는 거의 다 원정 등판이었는데 사실 요즘에 게리 콜이 좀 안 좋았거든요. 게리 콜이 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이닝 6실점도 하고 7이닝 4실점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실점이 좀 늘긴 늘었어요. 근데 그래도 뭐 요즘 최근 2경기에서는 템파베이 상대로 7.2이닝 2실점, 디트로이트한테 6이닝 2실점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게리 콜 같은 경우는 어디갔어? 이게 뭐야? 게리코 같은 경우는 지금 올 시즌 피안타율이 2할 1푼 4리로 전체 13등으로 좋고 WHIP는 1.03 2이닝당 주자를 1.03명밖에 안 내보낸다. 여러가지로 위기도 많이 없고 다들 뭐 게리콜에 대해서 아시니까. 그리고 내일 원정 등판인데 원정에서는 올 시즌에 3.34 내 홈 등판인데 홈에서는 3.34 원정에서는 2.51로 오히려 홈에서 피홈런이 좀 더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 양키스 구장 같은 경우는 우타자들한테 천국이에요. 근데 디트로이트가요 형님들 이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디트로이트가 제가 알기로는 좌타자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타자의 천국인 양키스 스타디움인데 디트로이트는 제가 알기로 좌타자가 꽤 많이 있다. 여기 보시면은 디트로이트의 라인업 아킬바두 좌타, 맥킨스트리 좌타, 카펜터 좌타, 메도우스 좌타 이렇게
좌타가 꽤 많아요. 그중 여기 중에서 맥킨스트리, 뭐 카펜터 이런 친구들은 거의 언터처블이고 사실은 아킬바두도 요즘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뭐 메도우스 이런 애들은 사실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데 여러 가지로 디트로이트는 그러니까 좌타자들이 좀 빼놓을 수 없는 애들이 많단 말이지. 그래서 내일은 양키스가 좀 디트로이트 상대로는 꽤나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보이고요. 뭐 이런 점들 말고 일단 알렉스 파이도도 좀 얘기를 드리면은 그냥 파이도는 이렇게 말할게요. 파이도 어디 갔어? 파에도가 올 시즌에 5월 달에는 5.54로 안 좋았고 그래갖고 마이너리그로 쫓겨났다가 올라가서 9.2이닝, 두 경기 9.2이닝 6.52로 개못해가지고 또 마이너리그로 쫓겨났다가 이제 올라와서 이러고 있어요. 파에도가. 파에도가 최근 이제 21.1이닝 동안 3.38. 근데 요즘에 보면 이닝 소화도 별로고 길게 던져도 많이 맞고 실점도 많이 하고 그냥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에도가 가끔씩 막 6이닝 무실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사실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더구나 지금 양키스 빠따 살살 올라오고 있는 양키스 빠따거든요. 양키스가 지금 최근 3연승에다가 뭐 전체 10경기 타율은 2할 1루로 안 좋은데 최근 10경기는. 근데 뭐 홈런도 꽤 치고 최근 10경기도 홈런이 21방이에요. 그래서 뭐 점수를 낼 만큼은 치더라. 뭐 디트로이트도 5연패 이후에 4연승 중이긴 한데 디트로이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런도 좀 적은 편이고 내일은 또 이렇게 양키 스타디움에서 힘을 잃을 사이도 좀 있다 보니까 저는 내일 경기는요 양키스 승의 언더 이쪽으로 볼 것 같은데 언더가요 일단 기본 스텝 말씀드리고 디트로이트나 양키스나 빠따가 썩 좋지는 않아요. 먼저 양키 하면 먼저 위에 말씀드린 게 양키스.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왜 이렇게 더듬냐 오늘따라. 양키스가 타율 29등에 OPS 25등, 디트는 타율 21등에 OPS 21등. 양팀 다 빠딴 하위권인데 내일 8.5가 기준이잖아요. 양키스는 최근 10경기에서 8.5 기준 언더가 8번, 디트로이트는 7번이 언더예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언더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일단 게리콜 등판이라는 것도 있고 양키스 불펜도 쭉 쉬었고 디트로이트도 핵심 불펜들은 잘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뭐 파에도가 그래도 돌아와서는 3.38이다. 나쁘지 않았다. 이런 것까지 해서 저는 언더 쪽 좀 언더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이제 매치 뉴욕 매치랑 워싱턴인데 맞아? 잘못 본 거 같냐 왜? 내일 워싱턴은 패트릭 코빈, 지금 매치는 퀸타나로 남아있네? 이거 맞아? 맞네. 잘못 봤다. 자, 코빈 대 퀸타나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한 7, 8년 전에는 양팀인데 각각 워싱턴 에이스, 각각 화싹 에이스 뭐 이렇게 뛰던 애들인데 공교롭게도 이제는 좀 전성기를 뒤로 한 채로 만났네요. 먼저 코빈은요 후반기에 그래도 코빈이 좀 나아졌습니다. 코빈이 좀 나아졌어. 그리고 최근 4경기에서 이 5경기라고 해야 되는구나. 최근 5경기 중에 그 앞에 있던 4경기 동안은 2.70으로 졸라 잘했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 토론토한테 5이닝 6실점을 하면서 다시금 이제 좀 밑바닥을 보였던 그런 코빈입니다. 그래서 코빈이 사실 잘하고 있어가지고 좀 언더를 볼까도 했는데 직전 경기에 한번 5이닝 6실점으로 말아먹어서 내일도 썩 그렇게 신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코빈은 올 시즌에 피안 타율이 2할 9푼 4리로 밑에서 4등, WHIP 1.50으로 밑에서 5등. 상당히 위기도 많이 주는 선발이고요. 반대로 이제 퀸타나를 얘기를 하면요. 퀸타나는 이제 올 시즌 퀸타나도 올 시즌 데뷔가 좀 늦었죠. 41이닝 동안 3.73으로 뭐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조금 쳐맞아서 그렇지 5.1이닝 5실점으로 한번 이렇게 좀 크게 쳐맞은 게 있어가지고 그때가 살짝 아쉬워요. 애틀랜타한테. 뭐 다른 거는 이제 내일 원정 등판인데 올 시즌 홈에서는 1.59, 원정은 4.20으로 원정에서는 썩 안 좋았다. 이런 거 말고는 딱히 퀸타나는 누적된 게 없어갖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 뭐 옛날 지표까지 가지고 오면은 퀸타나가 워싱턴 상대로는 6경기 동안 3.20으로 나쁘지 않았다. 뭐 그냥 그런 것들. 반면에 코빈 같은 경우는
그 매치 상대로 최근 10경기 21년도 이후로 최근 10경기 동안 4.89로 안 좋은 편.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내일 경기 일단은 매치 사이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빠따 기본. 워싱턴이 요즘에 빠따도 잘 못 쳐요. 워싱턴이 그래도 좀 아무리 팀이 못 나가도 빠따 뭐 홈런이나 볼넷은 적을지언정 안타 자체는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안타 수도 좀 줄었어. 워싱턴이 지금 최근 10경기 팀 타율 2할 2푼 6리 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가장 최근 두 경기는 마이애미한테 10안타 치긴 했는데 그 전에가 너무 별로였어. 반면에 이제 매치 같은 경우는 시애틀과의 시리즈에서 최근 이제 시애틀과의 시리즈 동안 9안타, 13안타, 10안타 이렇게 빠따가 좋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일은 일단은 매트승 쪽을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9.5 기준이면 언더도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요. 9.5 기준에 매치가 언더가 8번, 워싱턴이 6번 이러다 보니까 언더도 좀 괜찮겠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언더가 되려면 코빈이 좀 덜 맞아야 되는데 코빈이 그래도 한 막 4, 5실점을 하더라도 이닝을 좀 먹어주긴 하거든요. 막 2이닝, 3이닝 만에 막 5실점, 6실점 하는 이런 불상사만 아니면은 저는 언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워싱턴, 애리조나, 콜로라도 얘네 같은 경우는 불펜이 개쓰레기 3대장이라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냥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애틀랜타와의 세인트루이스 경기부터는 제가 이제 그 기준점이나 뭐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가 좀 어려워요. 내일 이제 그 회차가 새로 바뀌면 열리는 경기들이라 그럼 그 점은 일단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내일 애틀랜타는 스트라이더, 세인트루이스는 이제 미콜라스가 선발이거든요. 스트라이더는 요즘에 좀 괜찮았어요. 후반기에 이랬었고 최근 4경기 동안 어디갔어? 스트라이더라고 적어둬야겠다. 최근 스트라이더가 후반기에 3.79로 뭐 전반기보다는 뭐 그러니까 기대치보다는 이 방어율이 높기는 한데 뭐 활약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4경기 동안 1.67이었는데 직전 경기에서 조금 아쉬워서 그렇지 그 전에 3경기 동안은 되게 잘했었어요. 스트라이더가 이건가? 스트라이더가 그때 다저스랑 경기를 했을 때 어디 갔어? 6이닝 4실점 해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그 전에는 되게 잘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올 시즌 독보적인 삼진 1위, 9이닝당 13.8개의 삼진을 잡으면서 비율상으로 아주 좋은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요, 말이 13.8개지 9이닝당 삼진 13.8개 이거는 거의 뭐 전성기 랜디 존슨급으로 잘 잡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만 이 스트라이더도 5할 승률 밑에 팀한테는 좀 약했습니다. 5.40으로 오히려 약팀한테 약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냥 그래서 너무 이제 내일 애틀을 쉽게 보긴 좀 어렵겠구나, 약간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세인트루이스 선발 미콜라스가 제가 좀 분석이 어려운 친구예요. 미콜라스가 언제 잘하고 언제 못할지 잘 모르겠어. 일단 내일 이제 미콜라스가 원정 등판인데 얘는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해요. 홈에서는 5.40인가 그렇고 원정은 4.00. 그리고 후반기에도 다 이제 좀 후반기에 그냥 10경기 동안 5.57로 그냥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종종 막 7이닝 1실점 2실점도 하고 어떨 때는 8이닝 무실점도 하고 막 그런 좀 이상한 변태 같은 놈이라서 분석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틀랜타 상대로 갑자기 뜬금으로 그런 패왕급 활약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이 경기는 배당도 아마 별로일 거예요. 애틀랜타한테 한 1.3이나 주겠지. 스트라이더인데. 그냥 그렇다고 해서 세인트루이스가 애틀을 이겨먹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안 가고 싶어요. 이 경기는. 기준점도 아마 한 9.5일까 싶어가지고 봤는데 9.5 기준이면 양팀 다 언더 5번, 오버 5번 이렇더라고. 그래서 그냥 뭐 딱히 마땅히 갈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나는 이 경기 아직 안 나왔지만 어느 정도 사이즈를 잡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냥 애틀 마인 이쪽으로 그림 그리시겠죠. 그거를 말리고 싶지는 않고 그냥 저는 이 경기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밑으로는 패스하는 경기가 꽤 많을 거예요. 좀 아직 다 안 나왔다 보니
자, 그리고 시카고 컵스는 내일 핸드릭스가 나오고 샘프는 불펜데이가 예상이 돼요. 일단 카일 핸드릭스는요, 올 시즌에 일단은 내일 홈 등판인데 얘는 홈보다 원정에서 잘했습니다. 카일 핸드릭스가. 홈에서는 4.31 그리고 피안타나 피홈런 이런 게 좀 많았었고, 후반기를 말씀드리면은 뭐야. 후반기 전체 성적이랑 최근 성적 이런 거 다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핸드릭스 이렇게 된다. 핸드릭스가 후반기 10경기 동안 4.11 그리고 최근 5경기는 2.48이었어요. 요즘 들어서 좀 안정감 있는 모습 보여주더라. 그리고 후반기에 근데 홈에서는 또 4.63. 아까 제가 원정보다는 홈에서 못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후반기에도 홈에서 별로였습니다. 내일 근데 홈 등판이다 보니까 조금 사려지긴 하는데, 최근에 그래도 제가 아까 최근 5경기 성적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홈이 3번이었는데 미러키한테 6이닝 2실점 홈에서, 켄자한테도 홈에서 6.1이닝 2실점, 화싹한테 6이닝 3실점, 나름대로 홈에서도 잘 막아주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내일은 그 빠따 최약체인 저기 샘프랑 한다. 이러면은 좀 언더 느낌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일 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쫙 살펴보니까 내일 기준점이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컵스 대 샘프인데 이거를 한 8.5나 9.5로 안 주고 엄청 높게 주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일단 언더를 좀 째고 있어요. 일단 샌프란시스코는 불펜데이니까 불펜데이 말씀드릴게요. 샘프의 최근 불펜데이는 이랬습니다. 보면은 이게 거의 근 한 달 동안의 불펜데이거든요. 보면은 패배가 더 많아졌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샘프는 불펜데이 때 많이 이겼는데 요즘 보면은 오히려 이제 승리보다 패배가 많은 그런 모습입니다. 시컵 같은 경우는 뭐 후반기에 이제 좀 홈런 페이스가 많이 죽긴 했는데 뭐 여전히 빠따는 나쁘지 않은 편이고, 샘프는 뭐 빠따 꼴찌죠. 샘프는 지금 또 4연패 달리고 있고, 4연패를 달리는 동안 9안타, 5안타, 4안타, 2안타 그냥 그야말로 샘프 빠따는 구제불능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경기는 언더를 좀 째고 있는데 언더가 기준점이 막 9.5, 10.5 이런 것 같아. 이거를 어디서 봐야 되냐? 이런데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나? 그냥 저기 뭐 구글에다가 메이저리그 오즈라고 썼는데 이러면 나오려나 모르겠네. 제가 보는 데는 원래 보통 야후 스포츠 이런 데서 보는데 거기는 잘 안 나오거든요. 아, 런라인 이게 언더오버인가? 맞아? 얘 아닌가 보네. 아, 이건가 보다. 내일 샘프 대 시컵 기준점이 거의 막 10.5 이런 것 같아요. 나는 10.5 기준이면은 언더라고 봐. 저도 10.5로 알고 왔는데 10.5 기준에 그 시카고 컵스는 최근 10경기 언더 7번, 샘프는 언더가 10번 중에 9번이에요. 그래가지고 난 언더가 좋아 보이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기준점이 높은지 모르겠네. 어쨌든 저는 이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대 시컵은 언더 쪽을 좀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는 다 예상치예요. 지금 그 배트맨의 내일 그 기준점이 어떨지 저는 모릅니다 아직. 이런 것들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켄자. 켄자는 내일 싱어. 근데 제가 이 싱어가 요즘에 별로 못하거든요. 한창 잘하다가. 근데 그래도 저는 홈에서 던지는 싱어는 한번 믿어보고 싶어. 더구나 내일은 또 하필이면 상대가 화싹 약한 팀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홈 싱어는 한번 믿어볼만 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은 싱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싱어도 기본적으로 원정보다는 홈에서 잘하는 친구고요. 어디갔어? 올 시즌의 싱어가 홈에서는 3.98, 원정은 6.91로 홈이랑 원정 갭도 큰 친구고, 최근 11경기에서 3.78로 그래도 올 시즌 방어율 5.15보다는 나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확연하게 좋아졌고, 후반기만 좀 봐드릴게요. 후반기 홈 원정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싱어가 후반기에 홈에서는 1.88, 원정에서는 7.40으로 안 좋았어요. 최근에 2경기 털렸거든요. 한창 잘하고 있다가 최근 2경기 털렸는데 3.2이닝 67점, 4이닝 40점 둘 다 원정 등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홈싱어한테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내일 켄자 승, 켄자 마인까지도 한번 일단은 째고는 있다. 켄자 마인 받을 것 같거든요, 아마도. 그리고 이제 상대가 시즌인데 시즌은 계속 안 좋아요. 시즌은 후반기에 6.31에다가 8월 달에는 8.07에다가 후반기에 원정만 봤을 때는 7.04에다가 그냥 모든 지표가 시즈한테 좋게 안 나타나. 갑자기 근데 뭐 시즈가 그래도 화싹 에이스인데 막 8이닝 1실점 뭐 그럴 수도 있긴 있죠. 저는 일단은 근데 그런 확률을 높게는 안 본다. 요즘에 워낙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천재지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폼만 봤을 때는 물론 싱어도 폼이 좋지는 않아. 근데 다만 내일 뭐 홈등판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누르는 건데 굳이 따지자면 저는 켄자 승이라고 봐요. 양팀의 빠따도 보면은 뭐 지표상으로 요즘에 빠따 분위기가 어쨌건 눈에 보이는 지표상으로는 켄자가 화싹보다는 나은 게 사실입니다. 후반기에는. 그리고 양팀 다 내일 아마 기준점이 9.5로 저는 확인이 되는데 9.5 기준으로는 켄자가 언더가 4번, 오바 6번, 화싹은 반반이에요. 그래서 뭐 어느 번은 크게 건드리고 싶지는 않고 저는 그냥 켄자 승에 켄자 마엔까지도 한번 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화싹이 최근 4경기 동안 9안타, 9안타, 4안타, 6안타, 3안타 아주 빈타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같은 4경기 동안 켄자는 17안타, 11안타, 8안타, 16안타. 예. 되게 좀 서로 빠따 분위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그랬죠. 이 캔자스시티가 그때 보스턴한테 17안타 치고 약간 이 한창 좋았을 때 팀의 빠따 리듬으로 돌아온 게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살짝 품고 있다. 최근 4경기 동안 화싹은 홈런 0개, 그 켄자는 최근 4경기 홈런 8개 이렇게 좀 여러가지로 빠따 차이도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켄자 마인까지도 보는 그런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텍사스 대 휴스턴. 이 경기도 패스예요. 왜냐면은 내일 휴스턴 선발이 프레머 발데스. 요즘에 프레머 발데스가 오락가락 많이 하는 거 다들 아실 테고. 그리고 텍사스는 이제 이오발디가 나와요. 사실 이오발디가 올 시즌 그 텍사스의 우한 에이스였잖아요. 근데 얘가 6월달 중순인가까지만 던지고 그 이후로 등판이 한 번도 없었어요.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제 근데 휴스턴 성은 솔직히 말도 안 됐어요. 휴스턴이 사실 JP 프랑스가 히니한테 떨어질 게 하등 없는데 불펜이 워낙에 좀 넘사벽이었잖아. 텍사스는 불펜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물론 이제 보이는 수치상으로도 텍사스 불펜이 안 좋은데 소모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났잖아요. 텍사스는 쓸 가용 자원이 슈버워츠나 뭐 걔 누구지? 슈버워츠 같은 애들밖에 없었고 저기 뭐야 슈버워츠랑 체프먼밖에 없었는데 휴스턴은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불펜 싸움 가서 휴스턴이 개발랐죠. 좀 많이 쉬웠어요. 어제는 그냥 분석만 하면은 먹을 거라고 생각했던 경기였었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오발디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오발디가 분명 이제 나오는 건 좋아. 제가 이오발디 올 시즌 성적 불러드릴게요. 이오발디가 얘가 한창 이제 등판하던 6월까지 성적. 얘 마지막 등판이 언제야? 6월부터 해갖고 7월 19일이 마지막 등판이니까 한 달 반가량은 쉰 거예요. 이오발디가. 근데 그때까지만 보면은 2.69 올 시즌 전체 2.69에다가 피안타율 208로 7등, WHIP도 1.01로 전체 2등, 피홈런도 9인당 0.6개로 3등. 되게 잘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최근 한 달 반 동안 등판이 없었다. 마이너리그 기록도 저는 못 찾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오발디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잘할까? 이런 의심은 드는 거지. 그리고 반대로 프레모 발데스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홈에서 잘하는데 내일 원정 등판이죠. 후반기에 이렇습니다. 후반기에 5.08로 안 좋고 근데 또 후반기 보면은 원정에서 잘했어. 홈보다는. 홈에서는 6.28인데 원정에서는 후반기에 4.61이었다. 그리고 프레모 발데스도 5할 승률 이상의 팀한테는 5.25로 약했고요. 그리고 얘도 낮에는 1.67인데 밤 경기에서는 3.71. 밤 경기에서 좀 안 좋았다.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내일 프레모 발데스가 최적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팀의 기본적인 빠따 스탯만 말씀을 드리고 텍사스는 이렇고요. 휴스턴은 이래요.
양팀 다 빠따가 괜찮은데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휴스턴이 윗급이고 휴스턴은 지금 OPS 2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최근 10경기에 휴스턴이 3할 9리, 텍사스는 2할 3푼 8리. 근데 뭐 텍사스가 휴스턴이 워낙에 잘 치던 시절이 좀 껴있어서 그렇고 5경기씩으로 좁히면은 텍사스가 236, 휴스턴은 279예요. 그래서 뭐 빠따적으로는 지금 휴스턴이 앞서 있다고 할 수 있죠. 어제도 휴스턴이 홈런을 5개를 치기도 했고. 다만 그냥 저는 이 경기는 좀 패스를 하고 싶네요. 난 이오발디가 내일 어떻게 되는지 아예 모르겠어. 감이 안 와.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패스다. 그리고 아마 기준점은 8.5일 것 같은데 8.5 기준으로는 최근 10경기에 텍사스나 휴스턴이나 오바 6번, 언더 4번씩. 그래서 오바가 살짝 좋기는 한데 근데 역시나 이 경기는 아예 배팅을 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 다음 경기 이제 천사 대 볼티모어는요. 데트머스 대 크레머인데 이거는 변수가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데트머스가 언제 폭발적인 그 활약을 할지 모른다. 이거 하나. 데트머스가 진짜 터지는 날에는 막 노히트도 하고 막 저번처럼 7.1이닝 1피안타 무실점도 하고 그 전에는 언제였어? 그 전에 텍사스랑 할 때였는데 하여튼 그 전에도 존나 잘한 적도 있거든요. 7이닝 2실점 막 7이닝 무실점 막 이렇게 세리다 보니까 그런 날에만 안 걸리면 돼요. 데트머스가 그런 날에 안 걸리면은 제가 쭉 적어드릴게요. 올 시즌의 데트머스 6월 달에는 2.05로 그렇게 잘 던지는 날이 많았거든요. 근데 7월 이후로는 6.99 존나 못합니다. 근데 이 7월 이후에 등판들 중에 7.1이닝 무실점한테 한번 당하고 막 그런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만 안 걸리면은 데트머스가 그렇게 잘하진 않는다. 그리고 데트머스는 좌타자 상대로 약했습니다. 좌타자한테 올 시즌에 3할 1리로 안 좋았고 피안타율 3할 1, 2 그리고 5할 승률 이상의 팀한테는 5.51로 안 좋았죠. 내일 그래서 이 볼티모어에 좌타자가 몇 명이나 있나 이런 것도 체크를 한번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볼티모어의 좌타자가 아마 이런 스위치 히터 러치맨이나 산탄데르 다 아마 좌타자로 설 수가 있죠. 그리고 거너 앤더슨 볼티모어의 핵심 타자인 거너 앤더슨도 좌타자, 세드릭 멀린스도 좌타자. 예. 이러다 보니까 내일 아마 데트머스가 고생 좀 하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좀 서죠. 그리고 이제 크레머가요 올 시즌에 지금 통상 올 시즌 방어율이 4.20인데 크레머가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얘도 홈이랑 원정 중에서는 원정에 3.77로 좋은 편이고요. 원정에서 이제 피홈런이 또 적어. 원정에서는 9방, 홈에서는 17방. 올 시즌에 피홈런이 26개로 많은데 원정에서는 9방, 홈에서는 17방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로 보면은 되게 잘하고 있어요. 크레머가 7월 이후로는 10경기 동안 2.90. 그냥 최근에 존나 잘해. 최근 10경기 중에 4.2이닝 5실점. 다저스한테 한번 털린 거 말고는 털린 적이 없어요. 이 정도로 좀 꽤나 믿을만한 선발이다. 요즘에 제가 볼티모어 선발들 중에 브래디시 좋아하죠. 그레이슨 로드리게스 좋아한다고 맨날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 둘 말고도 이 크레머도 상당히 좀 국밥같이 믿을만 합니다. 최근 등판들 보면은 6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 6이닝 3실점, 7이닝 2실점, 5.1이닝 2실점 막 이래요. 그래갖고 상당히 좀 믿을만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이 경기는 변수가 데트머스의 폭발 말고는 딱히 없을 것 같다. 예. 천사빠따는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에 있고요. 그리고 볼티 이렇습니다. 이거는 천사빠따 한번 제가 그래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맨날 준비해드리는 천사빠따가 후반기에 어떻게 변해왔는지. 자, 여기서요 LA 에인절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천사빠따예요. 제가 후반기에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OPS를 딱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저점 찍고 살짝 올라가는 정도거든요. 천사빠따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반대로 볼티모어는 보면요. 볼티모어는 그냥 꾸준하게 좀 저점 찍다가 꾸준하게 좀 상승세에 있어요. 볼티가 그렇게 잘 치지는 않지만은 저 천사보다야 천사보단 낫다. 네, 그 정도고. 저는 그래서 내일 일단 볼티승을 보고 있는데 볼티승이 몇 배나 될지 모르겠네. 일단 볼티승 보고 있고 살짝 오바도 보긴 하거든요. 내일 8.5 기준으로
아마 8.5일 것 같아서 그냥 8.5라고 하는 거고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8.5 기준으로 천사는 오바 6번, 언더 4번, 그리고 볼티가 오바가 8번, 언더가 2번이에요. 더구나 천사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들어서도 불펜도 개꼬라박고 있거든요. 지금 후반기 불펜 29등에다가 최근 이제 한 열흘 정도 사이에 불펜 방울이 또 많이 떨어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볼티승의 오바 이게 조금 안정적인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볼티승의 오바 본다고 했었고 어디 갔냐 다음 경기가. 다음 경기 이제 오클랜드 경기 한번 가볼게요. 오클랜드 대 토론토. 내일 이제 월드척이 나오죠. 제가 원래는 어제가 월드척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메디나가 나오더라고. 어쨌든 어제 경기 오바 예측을 했는데 얻어 걸렸습니다. 월드척이 형님들 대표적인 병신 투수로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막 월드척 때 얘기를 했지만은 은근히 그렇게 막 나쁜 투수까지는 아니에요, 얘가. 그 이제 지표 한번 말씀드리면요. 월드척이 후반기 올 시즌 지금 방어율이 5.9이에요, 월드척이. 근데 후반기 들어서는 4.71로 낫배드하다. 최근 한 5경기 중에 5이닝 5실점 말고는 다 괜찮았어. 6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5.2이닝 2실점, 4이닝 2실점, 뭐 그냥 이닝 소화는 적은데 실점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얘도 이제 원정보다는 홈에서 잘하는 편이고, 물론 자세히 들어가면 안 좋죠. 적어드릴 텐데 이게 뭐냐? 적어드린 게 뭐냐면은 월드척이 볼넷 9이닝당 볼넷을 5.1개 존나 많이 주는 투수예요. 볼넷을 졸라 많이 줘가지고 밑에서 3등, WHIP도 그래서 1.67로 전체 1등, 다 뒤에서 전체 1등, 그리고 피안타율 2할 8푼으로 밑에서 7등. 그냥 손에 꼽는 리그 전체 대표 병신 투수 중에 한 명인데, 이것도 또 표본이 100이닝 이상 많이 나온 투수 중에 제일 병신이라는 소리예요. 이런 투수인데 그나마 딱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더라.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크리스 배싯. 제가 배싯 얘기할 때만 하는 말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홈이랑 원정 차이가 오지게 납니다. 뭐 그거였는데, 배싯이요 올 시즌에 홈에서 OPS, POPS, 홈에서는 5할 오픈 9리, 원정에서는 878이에요. 차이가 일단 크죠. 그리고 피안타가 홈에서는 58피안타, 원정은 87피안타. 30개 차이가 납니다, 거의. 그리고 피홈런이 홈에서 7개, 원정 18개. 얘가 올 시즌 165이닝 소화했는데 홈에서는 90이닝, 원정은 75이닝. 그렇게 막 많은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홈이랑 원정이. 근데도 이렇게 피안타, 피홈런 비율상으로 봐도 차이가 많이 난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분명 이랬었거든요. 후반기 들어서는 차이가 거의 없어. 후반기 들어서는 홈이나 원정이나 그냥 똑같이 비슷비슷해. 근데 후반기에 어땠냐? 배짓이 후반기에 3.07로 전성기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짓이 그러니까 올 시즌 전반기에도 그렇고 이렇게 홈이랑 원정 갭이 커가지고 좀 뭐 방어율이라든지 그런 게 한창 때보다는 안 좋았거든요. 얘가 옛날에는 또 그래도 아메리칸 그때 매치 때였나? 매치 때는 막 사이영 2등도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요즘 들어서는 그런 안정적인 모습이 좀 나온다. 바로 직전 경기에 워싱턴한테 8이닝 무실점을 했잖아요. 물론 그때도 홈등판이었고. 뭐 내일도 원정이긴 한데 이제는 홈이나 원정이나 큰 차이가 없고 이제는 좀 자신감도 좀 찬 모습이다 보니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경기가 내일 형님들 10시 40분 경기거든요. 좀 늦게 배팅 하시는 분들은요, 이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배짓이 그 토론토의 포수 데니 젠슨이 주전으로 나올 때가 많잖아요. 데니 젠슨이랑 할 때는 5경기 동안 10.29로 안 좋았고, 알레한드로 커크랑 22경기를 해가지고 2.50이었어요. 이것도 보니까 내일 토론토의 선발 명단을 필히 확인하셔가지고 포수를 체크를 하세요. 아마 근데 커크랑 할 거야. 지금 젠슨도 제가 알기로 부상도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아마 알레한드로 커크가 저희 포수로 나올 텐데, 어쨌든 배짓은 이 커크랑 합을 맞출 때 잘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뭐 이 경기 토론토 승 예측을 하고 있고요. 뭐 뻔하지. 그리고 월드척이 조금 잘한다는 점?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 언더도 살짝 그림을 그려볼 텐데, 아마 근데 언더가 기준점이 이게 8.5 아니면 9.5일 것 같거든요. 근데 8.5로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으면은 토론토가 최근 10경기 오바가 8번이에요. 방금 적은 이거 오클이다. 오클 잘못 적었다. 잠시만요. 이거 위에 잘못 적었어요. 잠시만.
오클랜드인데 토롱이라고 적었네. 예, 오클랜드 성적이었고 그 다음에 토론토. 왜냐면 토론토가 요새 빠따가 좋거든. 예. 토론토가 어제 파란타를 쳤거든요. 근데 어제 파란타를 치기 전까지 다섯 경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안타를 치고 있었어요. 11안타, 12안타, 17안타, 11안타, 12안타. 그래갖고 최근 10경기 동안 토론토가 2할 9푼 7리, 홈런은 14방 이렇게 잘 치고 있단 말이에요. 볼넷도 엄청 많이 얻어내고 제가 어제 또 내일 나오는 월드척은 볼넷을 가장 많이 주는 선발이라 이렇게 말을 또 했잖아요. 내일 아마 토론토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뭐 하나의 변수라면은 요즘에 그 오클랜드가 불펜도 꽤 잘하고 빠따도 꽤 곧잘 친다 이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오클랜드도 생각보다 OPS가 18등 나쁘지 않아요. 토론토는 10등 뭐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은 오클랜드가 그렇게 아주 병신은 아니다. 오반꿀 시절의 그 오클랜드가 지금은 아니다라는 점. 네.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 뭐 저는 내일 아마 그래도 뭐 토론토 승에 마헨. 아 근데 요즘에 월드컵 꽤 한단 말이지. 그래서 마헨은 좀 고민이 돼요. 마헨은 좀 고민이 된다. 그리고 굳이 언어버를 가자면은 언더를 좀 냄새를 맡고 싶은데 8.5만은 좀 빡세고 9.5 주면은 오바를 갈만도. 9.5 주면은 9.5점 기준으로 토론토가 아까 제가 8.5 기준으로는 오바 8번이라 했잖아요. 최근 10경기 중에 9.5로 가면은 오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9.5를 기준으로 주면은 그래도 오바가 6번밖에 안 되니까 조금 갈만하죠. 언더를. 내일 아마 이거는 저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준점을. 저는 8.5면은 그냥 토론토 승이나 마인 이쪽으로 볼 거고 9.5 주면 언더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또 그 포수도 체크를 해보고 그렇게 될 것 같고. 이제 다음으로 애리조나 대 콜로라도 한번 가볼게요. 체이스 필드에서 열리는 애리조나 대 콜로라도 경기. 제가 어제도 그랬습니다. 뭐 메리 켈리 등판이었는데 뭐 지금 이게 콜로라도가 쿠어스도 아니고 애리조나 체이스 필드로 온 건데 뭐 치면 얼마나 치겠냐 뭐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뭐 어제는 적은 점수가 났었고요. 내일 이제 브랜든 파트 그리고 카이 프리랜드의 대결인데 뭐 일단은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파트가 그래도 꽤 괜찮아요. 브랜든 파트가 8월달 들어서는 34.2이닝 동안 4.01. 얘가 그리고요. 올 시즌에 시즌 초반에 선발로 나왔어요. 그 시즌 극초반에 선발로 나와서 8.37로 존나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이너리그로 강등됐는데 그래서 한 번 올렸었더니 2이닝 6실점을 한 거야. 이 새끼 여전히 못하는구나. 다시 마이너리그로 보냈죠. 그러다가 마이너리그에서 좀 잘하니까 올렸었는데 그 이후로 이게 언제 콜업이더라? 7월 말. 7월 말에 콜업이 돼가지고 그 이후 36이닝 동안 3.50 꽤나 쓸만한 선발로 변모를 했던 파트라는 거죠. 물론 직전 경기 다저스한테 4이닝 6실점으로 안 좋긴 했는데 그건 다저스고 그 전에 5.1이닝 2실점, 7이닝 무실점, 5.2이닝 3실점, 4.2이닝 4실점, 7이닝 2실점 등등등 파트가 꽤나 쓸만한 선발로 변모를 했어요. 그리고 내일은 뭐 쿠어스도 아니고 체이스 필드라고 했었죠. 반면에 이제 프리랜드, 카이 프리랜드는 그냥 꾸준한 병신 중에 한 명이죠. 제가 그래도 예전에는 이제 프리랜드한테 좀 그런 어떤 이런 리스펙이 있었습니다. 프리랜드가 얘가 이제 계속 콜로라도에서만 던졌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산 밖으로 내려오면은 원정에서는 3할 때 초반이나 중반 이렇게 유지해주는 꽤나 퀄리티가 있는 투수다라고 제가 인정을 해봤었는데 올 시즌의 프리랜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올 시즌의 프리랜드는 일단 최근 12경기 동안 6.68 피홈런 16방 쳐맞고 있고 5할 승률 이상의 팀한테는 6.94 여러가지로 포심 페스티볼이나 싱커 슬라이더 전부 다 작년에 비해서 구속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쳐맞고 있고 단적으로 이렇습니다. 프리랜드 세부 스탯으로 들어가면은 피안 타율 2할 9푼 9리로 밑에서 1등, WHIP 1.47로 밑에서 10등, 피홈런 9이닝당 1.8개로 밑에서 8등. 그냥 최악의 선발 가운데 하나죠. 아까 월디척이랑 비슷합니다. 여러가지로. 그리고 얘가 그것도 있어요. 프리랜드는 우타자한테 굉장히 약해요. 우타자한테.
메이저 뭐 야구는 보통 우타자가 많은데 그 우타자한테 약하다. 내일도 그래서 애리조나의 선발 라인업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애리조나의 우타자들이 뭐 구리엘도 있고 크리스티안 워커도 있고 토미 팸, 롱고리아, 뭐 아메드, 포수 모레노, 그냥 뭐 애리조나의 지금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코빈 캐롤만 좌타자다. 케텔 마르테도 이 그 스위치 히터 갖고 우타자에도 쓸 수가 있고, 그냥 코빈 캐롤만 좌타자라는 게 조금 아쉽다 정도지. 일단은 프리랜드는 우타자한테 개처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 일단은 애리조나 쪽 사이드를 좋게 보고 있고요. 뭐 일단 선발 차이도 꽤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오버도 좀 괜찮게 봅니다. 오버가 내일 기준이 아마 8.5로 예상이 돼요. 제가 본 곳에서는 8.5라고 나와가지고, 물론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8.5 기준으로는 애리조나가 최근 10경기 오버 6번, 콜로라도는 오버 7번 이렇게 찍히거든요. 그래서 애리승의 오버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근데 애리조나는 배당을 몰라가지고 애리조나 마인값까지는 좀 장담을 못하겠네. 근데 아마도 애리조나가 홈이니까 홈마인은 애지간하면 피하세요. 그냥 애리조나 승이나 오버 좀 정배충으로다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경기가 아직 다 안 나와가지고 이게 배당이나 뭐 기준점이 안 나와서 좀 빡세요. 그리고 마지막 내일의 마지막 경기 필라델피아 대 샌디에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샌디에이고 선발은 지금 이제 아빌라, 필라델피아는 로렌젠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로렌젠이 한참 잘 던지다가 요즘에 나락간 거는 많이들 아실 것 같고, 아빌라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빌라가 8월 달부터 오프너나 롱릴리프로 나와가지고 꽤나 많이 던졌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33.20. 그리고 이 같은 기간 동안 25.1이닝에 삼진 30개, 본래 9개, 그리고 피홈런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하다가 최근 2경기, 특히나 좀 이렇게 최근 2경기에서 4.1이닝 5실점, 3이닝 6실점 맞아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아빌라가 얘가 뭐 작년에도 그렇게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뭐 우수한 그런 애는 아니었었고, 그냥 슬슬 이제 미천이 드러난다고 봐야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로렌젠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로렌젠이 최근 3경기가 이래요. 최근 3경기에 7.80, 3.1이닝 7실점, 5.1이닝 4실점, 6이닝 4실점 이러고 있는데, 그 전에 6경기는 진짜 환상적이었었죠. 그 전 6경기는 1.11에다가 이닝도 잘 먹어, POPS는 430이야. 엄청 훌륭했는데 이렇게 한참 컨디션이 좋다가 그 사이에 이제 또 필라델피아로 이적을 하고 첫 2경기는 끝내줬었죠. 막 노히트도 하고. 그러다가 그 이후 3경기 동안 3.1이닝 7실점, 5.2이닝 4실점, 6이닝 4실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렌젠은 최근의 폼 자체는 좋지가 않다. 나락을 갔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양팀 선수 선발들 둘 다 좋은 퀄리티는 아니라는 점이고, 먼저 샌디에이고 빠따 얘기를 할게요. 양팀 다 지금의 좀 핫포인트는 빠따죠. 빠따. 원래는 샌디에이고 빠따가 되게 답답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괜찮아요. 최근 10경기 타율이 2할 7푼 9리에다가 홈런을 14방 까고 있고, 본인들의 강점이었던 이런 볼넷도 지금 보면 후반기에 184개입니다. 필라델피아도 180개고 이렇게 볼넷도 잘 얻어내고 있다. 더구나 이 최근 한 4경기 정도에서는 14만타 2홈런, 6안타 4홈런, 10안타 2홈런, 10안타 1홈런 이런 식으로 홈런이나 안타 하나 되게 많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반대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경기가 2할 8푼 9리로 낮긴 한데, 근데 얘가 한창 잘했을 때 11안타, 12안타, 11안타, 뭐 13안타 막 이렇게 잘 치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전이고, 그 이후로 최근에 이제 한 4경기 보면요 5안타, 7안타, 6안타, 16안타. 그러니까 미러키와의 시리즈 동안 존나 못 쳤어. 필라델피아가 5안타, 7안타, 6안타로. 근데도 이 기간 동안 홈런은 2개, 3개, 2개, 7개를 치고 있었고, 어제도 이제 샌디에고한테 16안타 3홈런을 쳤죠.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필라델피아의 8월달 기세. 8월달에 필라델피아가 그 본인들의 130년이 넘는 역사 동안 가장 많은 홈런을 쳤다고 했는데, 그런 기세가 이 9월 들어서도 유지가 되는 것 같더라. 필라델피아가 지금 9월 달에만 4경기에 10개 홈런을 까고 있거든요. 이 페이스면은 진짜 잘하고 있는 거죠.
뭐 얘네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볼넷 잘 얻어내고 있고 내일 그래서 기준점이 8.5점이라고 저는 이렇게 봤는데 8.5면은 양 팀이 샌디에고는 최근 10경기 중에 7번 오바 필라델피아는 8번 오바예요. 그래서 8.5 기준이면 저는 오바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기도 아마 오바를 보지 않을까. 자 이렇게 내일 이제 저희 분석 마치도록 하고 추천이랑 질착 같은 것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님들.